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홍님, 21일 오전 11시 국회 앞으로 증거 없는 체포동의 당론 부결 21일 오전 11시 국회 앞으로라고 해 주셨습니다. 자, 때 맞춰서 좋은 말씀 올려주셨네요.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제이미 림님, 책임 떠넘기는 낙지랑 똑같네요. 네,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 뭉쳐한 시기에 무슨 실익이 있다고. 맞습니다. 예. 글쎄, 뭐, 나름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다라고 말씀하신데,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예. 팔자대로 살자님, 아쉽고 서운한 게 감정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제가 그 말씀입니다. 아쉽고, 서운하고,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하고,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나는 게 왜 없겠어요. 근데, 예, 참, 지금 그렇게 할 생각 시기가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재명 영장 완전 분석, 이번에도 증거는 없었다입니다. 자, 이재명 영장 완전 분석, 이번에도 증거는 없었다. 자, 제가 이 주제를 정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도 증거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뭐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영장은요, 정말 증거가 지금까지보다도 더 없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증거 신용이라도 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요, 신용조차 안 했구나.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빤스 벗고 달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마저도 들었어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길래 이번에도 증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이 구속영장의 형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구조,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내용, 디테일한 내용 하나하나 분석하는 건요, 제가 내일로 조금 미뤄보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이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짜임새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다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다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재명 대표가 병석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가 됐죠. 참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검찰한테는 기대해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차였고요. 새벽녘에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이 돼 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직후에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게 원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지 청구되는 겁니다.
근데 병석에 들어 누워 있는 사람, 단식하는 사람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일단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검찰이 뭘 희한한 논리를 갖다 대서 뭐라고 떠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20일 넘게 단식하고 있는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아니 지금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요? 또라이들 아니야? 이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검찰은 최소한의 양식이나 최소한의 인지 능력이 결여돼 있다. 뭐 예의나 뭐 예의 범절이나 뭐 지켜야 될 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인간다움 뭐 이런 거는 다 팽개치더라도 그 인지 능력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솔직히 검사 니들한테 물어볼게. 니들 딱 일주일 굶어 놓고 일할 수 있는가 봐라 이 새끼들아. 니들 윤석열이 하루만 굶어도 일을 한 해 못 한 해 할걸? 한동훈이 이틀만 굶어도 머리가 어지럽네 뭐네 할걸? 일어날 힘이 있네 없네 할걸? 아유 진짜 새끼. 자, 그런데 20일씩 굶었는데 이런 단식하고 있는 사람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미친 거 아니야 니들? 아이고. 자, 그리고요 그렇게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영장을 들이밀었으면 자 하다못해 좀 영장다운 영장을 갖고 어딘가. 제가 영장 내용을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기가 차요. 이게 공문서인가 싶을 정도예요. 영장 청구서고 그건 둘째치고 공문서 같지도 않아. 무슨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수필 같아 수필. 예? 개발세발 쓰다만 수필. 예? 선생님한테 가지고 가면 야단 맞을 딱 그런 뇌피셜로 가득 찬 수필. 중고딩들이 혼자만의 상상에 가득 차가지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그런 거 써놓은 그런 수필. 완전히 이상한 나라의 검사들이야 이거는. 그렇게 써놓고서 이게 구속영장 청구서라니 말이 됩니까? 증거는 근처도 못 가. 정황?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게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다라고 썼는데 정황도 잘 없어. 이게 정황이야? 솔직히 정황도 아니야. 마치 그런 거예요. 자, 장용진은 오늘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녁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자, 그걸 확인해 보려면 장용진 지금 배가 나왔다. 라든지 장용진 지금 핏대를 많이 올린다. 그런 거 보니까 뭐 먹었네. 이쯤은 돼야지 정황이잖아. 그런데 장용진 서 있네. 장용진이 지금 노란색 갈색 옷을 입었네. 현미밥 색깔이네. 요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혹시 집에 쌀이 줄었는지, 밥통 안에 있던 밥의 양이 줄었는지, 냉장고에 있던 반찬이 줄었는지, 아니면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이 찌개 양이 줄었는지 이런 걸 보고 밥을 먹었구나 혹은 안 먹었구나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혈색 좋은 거 보니까 밥 먹었네. 야, 핏대 높이는 거 보니까 밥 먹었네. 이게 정황인가요? 이건 정황이 아니죠. 이건 정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거를 내가 핏대 올리고 혈색이 나쁘지 않고 이거를 내가 오늘 저녁 밥을 굶지 않았다라는 정황으로 정황으로 갖고 간다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뇌피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랍니까? 궤변이라고 합니다. 궤변인 거죠, 궤변. 자, 그나마 정황이라고 가지고 온 게
진술밖에 없고요. 그것도 유동규나 김성태가 한 얘기예요. 심지어 내가 협박과 회유를 당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폭로한 이화영 진술까지 다 영장에 기재를 했더라고요. 이게 청구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청구했다, 했다, 요게 중요할 뿐이지 그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청구했다라는 외형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형만 만들어서 법원에 가져가도 판사 애들이 검사 무서워가지고 영장 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개새끼라는 거지. 검사가 키우는 개새끼, 에? 판사가 개새끼라고. 검사가 키우는 개새끼들. 그러니까 도대체 택도 아닌 이걸 정황이라고 가지고 왔어? 하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를 영장에 기재한 줄 아세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대북 송금 이 관련해 가지고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던 그 하노이 회담, 이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끝나 가지고 이재명이 자기가 추진하던 남북 교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그게 정황으로 들어와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더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정진상이 누구랑 만나서 정진상이 누구랑 300차례 문자 메시지를 나눴다. 1년 동안 300차례, 1년 동안 300여 차례 문자, 아니 1년 동안 300여 차례 나올 수도 있지. 예? 뭐 하루에 한두 건 정도 했나 보지 뭐. 자, 그게 이재명의 범죄 정황으로 나와 있어요. 정진상이 문자 보낸 거하고 그거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 그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이화영하고 김성태하고 무슨 얘기를 했대. 예? 그런데 그게 이재명이 북한에 돈 보내달라고 얘기한 증거래. 뭔데? 이화영하고 김성태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속영장이냐고. 자, 설마 그럴까요? 예, 설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요, 본론보다 서론이 너무 길다라는 거.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뭐 제가 앞서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소리, 정진상이 누구랑 얘기했다는데 그걸 이재명의 범죄 정황이라고 증거랍시고 들고 오는 것도 웃겨요. 웃기는데 더 웃긴 건 뭐? 예, 형식 이 부분인 겁니다. 자, 또 내일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영장 청구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본론보다 서론이 훨씬 길어요.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서론이에요. 총 이게 142페이지이고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백현동 부분, 위증교사 부분, 쌍방울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눴는데 각 주제마다 서론이 깊다 길더라 이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페이지부터 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가 백현동 부분이고요. 4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가 위증교사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 거기서 나머지 5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가 쌍방울 부분입니다. 그리고 9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부분 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개 부분, 뭐 네 가지 내가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서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맨 먼저 이 백현동 부분만 해도요, 전체가 39페이지인데 20페이지가 넘을 때까지 계속 서론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죠.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쌍방울 부분도 제가 91페이지까지가 쌍방울 부분, 5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쌍방울 부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가운데 68페이지, 52에서 68페이지까지 무려 전체가 대략 39페이지인데 16페이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왔나 싶었더니 또 뭐 하노이 회담 어쩌면서 또 딴 얘기 한참 해. 그래서 딴 얘기 한참 하는 거랑 서론이랑 합쳐보니까 이것도 한 25페이지 정도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 39페이지 중에 25페이지가 다 딴 얘기인 거야. 뭐야 이거? 이게? 아니 원래 구속영장도 그렇고요. 공소장도 그렇고요. 딱 문제가 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영장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또 간략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 입증만 제대로 딱 해버리면 그만이야. 그런데 뭐 서론만 길다는 건 뭘 말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증거가 없고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서론이 길고 서두가 긴 거예요. 서설이 긴 거야. 딴 말이 많다는 거죠. 할 말이 많으니까 쓸 말이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맨 먼저 백현동 부분입니다. 이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요래 놓고서는 첫 번째 시작이 피의자와 정진상의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지위 쭉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로 이어진다? 정진상의 지위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또 뭐로 이어진다? 피의자와,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의 업무 관계 및 역할 분담. 요걸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시장으로서, 한 사람은 무슨 뭐 기획실장으로서 그 역할이 있겠지. 그 업무에 대한 얘기를 또 쭉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김인섭의 피의자에 대한 각종 선거 지원.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백현동 사업자에 포함이 되면서 갑자기 그게 허가가 빨리 나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검찰에서 우기고 있어요. 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내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김인섭에 대한 피의자에게 대한 각종 선거 지원.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내용부터 보세요. 전남 고흥 출신으로 1985년경 성남에 정착하여 97년에 민주당원으로 가입했고 2002년에 경기도의회 선거에 출마한 이상락 후보의 선거운동에 당선에 기여한 사실이 있고 2002년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고 2004년에 성남 중원구에 출마한 이상락 후보의 선거를 도운 적이 있고 95년부터 성남 시민의 모임에서 뭐 활동한 바 있고 2005년 뭐 형님 제가 내년 선거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라는 뭐 얘기를 했고 아니 2014년에 있었던 일을 따지고 갈 거야 지금. 그게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야 85년, 97년, 2002년, 2005년 이게 왜 나오는데 이 얘기가 왜 하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검사가 또라이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일은 있다고 배웠나? 자, 이거 왜다? 분량을 늘리고 싶은 거예요. 분량을 늘려. 입증이 안 되니까 분량을 늘린 거예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답안지 쓸 때 정답은 몰라. 진짜 중요한 핵심은 몰라. 그럼 뭐합니까? 막 엉뚱한 소리 막 써놓고 서설, 서론 뭐 이런 거 뭐 주변 사실 이런 거 막 써놓고 그냥 답안지만 가득 채우고 오는 경우 많죠. 그런 놈일수록 진짜 중요한 요점이나 그 답안지에 써야 될 정답을 모르는 놈이 엉뚱한 소리 잔뜩 길게 들어놓고 나오잖아. 정답 제대로 아는 놈은 답안지 3분의 1만 딱 채우고 끝날 건데 꼭 보면 공부 안 한 놈이 길게 쓰잖아. 에? 잘 모르는 놈 길게 쓰고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자, 다음 정진상 측근을 통한 김인석과 특수관계 지속. 정진상을 통해서 김인석과 특수관계, 정진상하고 김인석과의 관계죠. 이게 왜 이재명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옵니다. 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정진상 등 측근을 통한 김인섭과의 특수관계 지속. 이건 결국 뭘 말합니까? 정진상과 김인섭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서론이에요.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나오냐? 피의자 및 정진상의 특수관계에 의한 김인섭의 성남시에 대한 영향력. 김인섭이 성남시에 무슨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한참 하고 있네요. 그죠? 김인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이거를 특수관계 때문에 생겼다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네요. 자, 어쨌거나 쭉 봅시다. 그 다음, 자,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나온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일반 현황으로 넘어가. 아니, 지금까지 헛소리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일반 현황으로 또 넘어와. 뭐다? 또 서론이 끝나나 싶었더니 또 새로운 서론에 들어간 거죠. 이거 이것도 서론이죠. 여기까지 벌써 몇 페이지? 12페이지가 넘어왔어요. 한 30페이지, 이게 이 백현동 부분이 총 한 39페이지 정도까지 이 백현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벌써 12페이지, 12페이지까지 왔는데 벌써 아직까지 서론이 안 끝났어요. 범죄가 무엇인지, 범죄와 관련된 행동이 무엇인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인간관계에 대한 서술 또는 그 땅, 백현동 땅에 대한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이걸로 그럼 끝났느냐? 아니요. 이로부터 또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및 개발 방식에 대한 도시계획의 내용, 도시계획 내용이 또 나와, 이제. 야, 그럼 이걸로 끝났나? 아니요. 또 새로운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17페이지까지 본 겁니다. 이제는 17페이지까지 왔는데 이때부터는 백현동 관련 내용의 전체 중에서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 본론도 이게 잠깐만. 17페이지가 되니까 이제부터 본론하고 비슷한 본론으로 들어가나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뭐 본론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또 서론이야. 뭐다? 2차 용도 지역 변경 요청 및 성남시의 반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무슨 행동을 했다가 아니라 이 범죄와 관련된 다른 얘기, 이 일이 있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고종 황제가 그 임금에 앉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흥선대원군부터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경우는 뭐가 됐다? 영조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제 순조 정도 온 것 같아. 이런 겁니다.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내용 가운데 전체 143페이지 중에서 39페이지가 백현동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에 17페이지 정도까지 계속해서 딴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에 본론이라고 들어오는 게 언제 들어온다? 33쪽 정도는 와야지 이제 처음 본론 같은 본론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이상해요. 보세요. 이것도 뭐라고요? 정진상의 실무진에 관한 지시예요. 정진상의 지시예요. 이거 누구 영장입니까? 이재명 영장이지. 근데 왜 정진상의 지시인데? 여기부터가 지금 본론인 것 같은데 본론 들어가자마자 정진상이 뭘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이재명 영장이잖아. 근데 왜 정진상이 뭘 했다? 이 얘기가 어떻게 왜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어떻게 이게 나올 수가 있죠? 자, 이게 본론의 시작입니다. 이게 33페이지예요. 보세요. 둘 다 정진상의 실무진에 대한 지시입니다. 이재명이 지시했다가 아니고 정진상이 지시했다야. 이게 본론이에요. 이제부터 본론인데 33페이지쯤 와가지고 전체 39페이지 중에 33페이지에 와가지고 본론이 시작되는데 본론도 이재명 얘기가 나는 게 아니라 정진상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뭔데 이거? 이재명은 언제 나오는데? 자, 계속 볼까요? 자, 그래서 한 34페이지, 35페이지쯤 되면은 이재명이 나오나 했더니 이제는 누가 나온다? 정바울이 나와. 정바울의 개발 이익 제한 변경 요청, 개발 이익 제한 용도 변경 요청이 나와. 요청. 이거 정상적인 거잖아. 용도 변경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잖아. 이거는 범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34, 35페이지예요. 자, 그 다음에 공사 배제 과정에서 백현동 사업 개발 관련 추가로 제공된 특혜. 이제 특혜가 나와. 이제 특혜가. 그래서 정바울의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33페이지 넘어서야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전체 39페이지 중에 33페이지가 딴소리였던 거야. 실제로 영장에 필요한 내용은 6페이지밖에 안 됐던 겁니다. 개새끼들이지. 대북 송금 부분은요, 더 황당해요. 자, 역시 여기도 시작부터 피의자의 지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화영의 지위로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는 뭘로 넘어간다? 김성태의 지위로 넘어옵니다. 이재명의 지위, 이화영의 지위, 김성태의 지위로 넘어와. 지위 좋아하네. 자,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방용철의 지위까지 나와요. 자, 길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전제 사실로 넘어갑니다. 관련자들의 지위 하더니 갑자기 전제 사실로 넘어와. 이것도 보니까 봐, 한참 딴소리 하겠다는 뜻이죠. 자,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북 추진 배경으로 넘어와요. 자, 그런데 이 방북 추진 배경, 여기 보면 뭐다? 예. 요게 시작부터 되게 웃겨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게 왜?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17년 6월 24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하였으며 같은 해 7월 6일 독일 괴르버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상을 담은 이른바 베를린 뉴스 구상을 발표했다. 이게 왜 여기 왜 들어가? 이재명 구속영장 이게 왜 들어가? 이게 왜 이재명의 대북 사진 사업 추진 경과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넣지 않아도 될 거를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양을 불린 거지. 물타기 한 거지, 물타기. 마치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소를 이제 그 도축을 하는데 이 소 사이즈랑 무게를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소한테 물을 먹여요. 물을 많이 먹여. 그러면 소가 물을 많이 먹으면 뿔죠. 그래서 그 불린 소는 실제로 보면은 몸무게를 떡 달아보면은요 약 보통보다 한 20-30kg 더 나가는 경우가 있대. 그런데 또 의도적으로 소한테 뭐 약을 먹인다든지 해가지고 물을 몇십 리터씩 먹이게 한대요. 그러면 소가 나중에 붙잖아. 그 상태에서 도축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소가 완전히 그 원래 지 무게보다 몇 배로 크게 무겁게 나와요. 그러면은 소가 무거우니까 원래 소고기는 무게에 따라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축업자들이 돈을 더 받아. 근데 이렇게 물 먹인 소는 문제가 뭐냐? 조금만 지나면 고기에서 물이 빠지니까 무게가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근데 물 먹인 소 같은 경우에는요, 물이 빠지고 나면은 살이 빨리 썩어요. 유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 먹인 소. 딱이 물 먹인 소인 거지, 이게 지금. 자, 그 다음 이어볼게요. 갑자기 대북 사업 및 방북 추진 당시 대북 제재 상황. 대북 사업 및 방북 추진 당시 대북 제재 상황이야. 자, 엉뚱한 대로 넘어갑니다. 그죠? 야, 이재명이 당시에
방북을 추진할 때 국제 정세가 어땠어? 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방북 추진할 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고 있었어? 그때 국제 정세가 어땠어? 딴소리를 시컷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나 몰라. 자,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방북 추진 경과. 이제서 이제 조금 비슷하게 본론 비스무리하게 들어오죠. 자,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본론인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서 갑자기 육개상 합의 및 피의자 방북 협의. 방북 협의했대. 이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진짜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쌍방울 그룹의 지원을 통한 경기도 제1회 국제대회 개최와 피의자의 성과 홍보. 왜 못 돼? 그러니까 이재명의 성과 홍보. 쌍방울 그룹을 경기도 제1회 국제대회 개최. 이게 왜? 이거하고 그 방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뭐다?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서울에서 저기 서산 갔다, 당진 갔다, 강릉 갔다, 광주 갔다, 대구 갔다, 부산 갔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가는데 이리저리 동서남북 왔다 갔다 하니까 3,000km, 4,000km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제1회 국제대회 개최. 이거 무슨 상관 있는데? 이거 방북하고 무슨 상관 있는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 다음에 구체적 범죄 사실로 들어오길래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편 경기도에서는 2018년 추진 절차를 검토하였고 이화영은 언론 인터뷰를 했고 2018년 외부 강연을 했고 그래서 뭐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농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게 황해도에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해왔다. 또 딴소리를 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북한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거 누가 몰라? 다 알잖아. 근데 이 얘기를 또 들어간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또 딴소리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또 딴 데로 가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또 딴 데로 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70페이지가 되니까 드디어 비용 대납 요구라는 걸로 넘어옵니다. 70페이지가 돼서야 겨우 이제 본론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전체 내용 중에 이제 보면은 60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가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중에 이미 70페이지 정도를 넘어가 줘야만이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본론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 이제 70페이지부터 본론이 시작되는구나. 야, 전체 60페이지부터 98페이지 정도까지가 그 스마트팜 대북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에 70페이지는 돼야지 겨우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본론이 시작되는구나. 야, 정말 헛소리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고 제가 아니었어요. 한참 보니까 어떻게 된다? 예. 비용 대납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86페이지는 돼야지 나옵니다. 자, 여기 77페이지에 또 딴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전 방북 추진 경과,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후 방북 추진 경과. 이렇게 또 딴소리가 나와. 야, 진짜 딴소리가 계속 나온다. 그죠? 여러분 지루하죠,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더니 또 딴 데로 빠지고, 본론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더니 딴 데로 빠지고, 결국
전체 91페이지 중에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가 대북 송금과 관련 내용인데 이 중에 86페이지 그러니까 전체 39장 중에서 25장 정도가 딴소리였고 5장 정도가 이제 진짜로 관련된 본론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속았어.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간 게 또 아니었어. 자, 군데군데 이런 게 또 나옵니다. 자, 범행 동기라고 되어 있어서 진짜 저 이제부터 본론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범행 동기라고 해놓고 뭐가 나온다? 19대 대선 후보 낙선 후 대북 평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대북 평화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구나 라고 해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대. 이게 범행 동기래요. 이게 뭐 하자는 얘기야? 여기 보채님 뭐라고 그냥 크크크크 쓰셨고요. 무무님 삼류소설 썼네랬는데 삼류소설도 이렇게 쓰면 욕먹어요. 아니 소설을 써도요. 이 서론이 있고 도입부가 있고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개가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다시 도입부로 돌아가고 전개가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도입부로 돌아가고 이제 절정인가 싶었더니 다시 전개로 돌아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서론이 끝이 없어. 이제부터 본론이 들어가나 싶었더니 이게 구속영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떼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91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설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91페이지 이유도 또 되게 황당해요. 그 부분은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진짜 이 구속영장을 보면서 이게 뭐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범죄 사실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된다 만다가 아니라 내가 영장을 제출했다 라는데 외형만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영장 내용이 100페이지를 넘는다 라는 외형만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외형만 갖춰 놓으면 판사가 알아서 영장을 내보내준다 이거 아닙니까? 즉 검사가 키우는 개새끼이기 때문에 검사가 시키는 대로 영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처럼 이렇게 영장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전체 140페이지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딴소리네. 하노이 회담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정진상과 김인섭이 무슨 대화를 했고 그 얘기 왜 필요해? 그럼 전혀 필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로 100장을 채워놨어요. 이거 우리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분석하겠습니까? 기자들 분석할 것 같아요? 영장 이거 이렇게 두툼하게 자료 사실 저는 이거 자료 구하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기저기 한 열 몇 군데 연락해가지고 겨우 얻었어요. 그것도 내가 줬다 얘기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굽실굽실 해가지고 얻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얻었으면 정말 열심히 봐야 될 거 아니야. 내용도 참 분석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받아놓고 누구 하나 분석 안 해. 전부 다 조중동 얘네들이 기사 하나 쓰면 뺏겨 쓰기 바빠요. 이게 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영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영장에 이런 청구서에 영장을 발부해 주고 이런 청구서에 가결을 해 주고 솔직히는 이 내용을 보라고 이게 가결을 할 만한 내용이나 되는가? 이게 내용이 있어야지 가결을 하든가 부결을 하든가 할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딴소리 잡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가결이냐고.
실컷 140페이지 중에 절반 이상이 딴소리고 개소리인데 예?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주제와는 다르게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걸 가지고 지금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만다 이딴 소리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할 가치나 있냐고요.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죠? 예?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이거를 영장 이거 가지고 부결 가결 논의할 수준이나 됩니까? 부결 가결 논의할 수준이나 되냐고요. 부결 가결 논의하는 그 자체가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아, 참. 자, 제가 구체적으로 증거 얘기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증거 얘기를 들어가지도 않았느냐? 따질 내용이 없는 거야. 하노이 회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그거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가가지고 남북 평화구상 그거 발표한 게 그게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김인섭하고 정진상하고 서로 문자 통화하면서 1년 동안 한 300여 차례 문자, 아니 300여 차례 1년 동안 300여 차례면 가능하지. 그거 한 거하고 이재명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는데? 김인섭이 성남시에 영향력이 있든 말든 그게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재명하고 상관이 있다 치고 그거하고 백현동 건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썼잖아요. 그 내용은 진짜 몇 페이지가 안 돼. 진짜 100페이지 넘는 것 중에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은요 10페이지 남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딴 짓을 해놓고 이런 거에 영장은 동의를 해줘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토론을 한다는 게 이 말이 돼요? 야 조홍천 니는 니 검사할 때 이딴 식으로 영장 만들었더라. 니 같으면 이런 영장 써오는 애한테 어쨌겠노? 솔직히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서류 만들어 오면요 옛날 그 승질 들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정병두 검사장이 그러더라고. 집어 던졌다고. 그 정도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정병두 검사장이 옛날에 저보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꼭 공부 못하는 놈이 시험 칠 때 돼가지고 공부하는 척하고 꼭 공부 안 한 놈이 답안지 길게 쓴다고. 그러면서 꼭 수사 제대로 못한 놈이 영장 청구서 길게 써갖고 온다고. 예, 수사 못하는 놈이 길게 써서 갖고 오는 거지. 나 그 정병도 검사장 얘기가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데 너무 요새 짜릿해요. 응? 꼭 공부 안 한 놈이 막판에 공부한다고 설치고 꼭 공부 안 한 놈이 답안지 길게 쓰고 꼭 수사 제대로 못하는 놈이 공소장 길게 쓴다고. 야 정병도 검사장 그 말이 요즘 이렇게 귀에 쏙쏙 와닿네. 야, 그죠? 딱 지금 검사가 하는 꼬라지가 그렇다. 야, 참 옛날 검사들이 홀랐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 한동훈 검찰이 얼마나 수준 이하들인지 쭉쟁이들인지 진짜 아유 씨. 예, 진짜 아유 진짜 꼭 답도 모르는 애들이 답안지 길게 쓴다니까.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